안녕하세요, 물몸연구소입니다. 오늘은 구분등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싶어서 찾아뵙게 됐습니다. 구분등이라고 하면 앉아있을 때 뒤쪽으로 커브가 이미 져있게 돼요. 지금 과장을 하긴 했지만은 보통 앉아있을 때는 시간이 지날수록 무게 때문에 머리가 앞쪽으로 빠지면서 등 쪽이 말리면서 뒤로 빠지기도 하고 커브가 조금 더 심해지게 됩니다. 이게 후만이라고 하는데, 오래 앉아 계시는 분들이 후만이 조금 더 도드라지면서 자세가 무너지게 되는 것을 구분등이라고 합니다. 네, 그러면은 어떻게 평가할 수 있는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요즘에 핸드폰 기술이 좋으니까 본인의 옆모습을 한번 촬영을 해보시면 돼요. 저는 팀장님의 발목보다 살짝 앞쪽에 축을 두었습니다. 축을 뒀다라는 게 어떤 의미예요? 중력 중심선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중력은 모든 방에서 수직이다 보니까 중력 중심이 수직으로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그 중력 중심선이 올바르게 통과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거를 지금 축이라고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보시면은 위쪽으로 올라가면서 설명을 드릴 건데, 발목보다 약간 앞쪽으로 중력 중심선이 떨어지는 게 기본이라고 해요. 이 상태에서 수직으로 올라왔을 때 무릎 관절 측면에서 약간 뒤쪽입니다. 그리고 또 위로 올라갔을 때 대퇴골이 툭 튀어나온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보다 살짝 뒤라고도 합니다. 그 상태에서 위로 올라갔을 때 우리 어깨에 견봉이 있습니다. 그냥 어깨 관절의 가운데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편하게 측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는 이제 귓볼을 체크를 하시면 됩니다. 이 부분들이 수직선으로 딱 그렸을 때 알맞게 선에 걸쳐져야 그래도 올바른 자세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판이 없더라도 내가 사진이나 이런 걸로 확인을 충분히 할 수 있겠네요. 그쵸. 태블릿으로도 할 수 있고, 그냥 사진 찍어가지고 선만 수직으로 그리거나 아니면은 거기에 A4 용지 이렇게 딱 대면은 수직으로 체크를 할 수 있으니까 그 부분만 보면 됩니다. 추가적으로 지금 봐야 될 거는 등이 굽기 때문에 이 견갑골이 바깥쪽으로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견봉선을 보는 거예요. 중력 중심선보다 앞쪽으로 가게 되면은 라운드 숄더가 동반이 됐구나, 등이 굽었구나, 이런 것들을 의심할 수 있습니다. 견갑이 벌어지면 발생하는 증상 같은 건 어떤 게 있어요? 일단은 견갑골이 벌어지면서 하방회전이라고 해서 이 바깥쪽 끝단이 떨어지게 됩니다. 흉곽을 타고 올라가게 돼요. 그래서 앞쪽에 이 구간이 좁아지게 됩니다. 소흉근의 단축, 대흉근의 단축, 이런 것들을 유발할 수 있죠. 그러면은 이 팔을 올리게 될 때 밸런스가 깨지기 때문에 부적절한 근육을 사용하게 됩니다. 기존과 다른 패턴으로 움직임이 유발되는 것이죠. 아픈 거예요? 안 아플 수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수영 같은 걸 한다거나 아니면 배드민턴처럼 팔을 높게 들어야 된다거나 이런 활동들이 점점 발생하면은, 또는 노화가 발생되면은 그때 통증을 겪으실 수 있는 거죠. 현재에서는 꼭 통증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또 다른 자가 진단 방법으로는 그냥 벽에 기대면 됩니다. 이 방법은 간단하게 그냥 벽에 기대면은 바로 체크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뒤꿈치를 벽에 딱 붙이고서 엉덩이도 벽에 붙여 놓으면 돼요. 이 상태에서 머리를 보는 겁니다. 이 뒤통수가 벽에 닿는지 안 닿는지를 볼 거예요. 이렇게 억지로 하는데도 닿는 게 조금 어려우세요. 이거는 지금 일부러 붙이려고 노력을 하고 계신 게 보일 겁니다. 지금 턱도 당기고 계시고, 다시 편하게 지금 보셨을 때 뒤통수가 살짝 닿거나 머리카락 정도라도 좀 닿아야 되는데, 지금 제 손이 들어갈 정도로 공간이 많이 남아 있어요. 이렇게 되면 등이 굽으면서 머리가 앞으로 빠져나가고 라운드 숄더도 같이 동반되어 있는 것도 의심할 수 있겠죠. 자, 이번에는 스트레칭을 설명해 드릴게요. 폼롤러를 사용할 겁니다. 만약에 없다면은 이용성이 되게 좋으니까 다이소 같은 데에서 저렴한 가격에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폼롤러로 등을 열어주는 스트레칭을 할 거예요. 회원분들한테 진지하게 좀 설명을 드리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 폼롤러를 등 쪽에 대야 됩니다. 허리 쪽에 대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허리가 과신전하게 되면은 뒤에 있는 후관절의 압박이 너무 올라갈 수가 있어요. 관절이 이 디스크가 앞쪽에 있는 관절이라고 한다면은, 후관절은 뒤쪽에 뼈와 뼈로 마주 보게 되는 관절인데, 그 부분이 압박이 되거나 꽉 맞물리게 되면은 디스크처럼 신경통도 유발할 수 있고 굉장히 불편한 감각을 유발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과신전되지 않도록 허리 말고 이 위에 등 쪽으로 대주시고, 이 상태에서 갈비뼈다 보니까 회전을 하시면 안 돼. 괜히 회전했다가 별것도 아닌 일에 갈비뼈가 부러질 수도 있으니까 그냥 뒤로 눕기만 하시면 됩니다. 자, 팀장님 머리 뒤로 깍지 껴 보실게요. 무릎을 위로 올려주시고 뒤에 깔고 누워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누워볼게요.
이 상태에서 본인이 할 수 있는 가능한 얕고 긴 호흡을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몸이 무너져 있어서 갈비뼈도 아래쪽으로 꺼지게 되는데 호흡을 통해서 갈비뼈 앞쪽이 확장이 될 겁니다. 상복부도 확장이 일어날 거고요. 지금 보시면은 흉곽의 살짝 위쪽인데 이 상태에서 조금은 더 위로 올라가셔도 괜찮습니다. 조금만 더 올라가 볼게요. 범위는 크게 해주실 필요는 없습니다. 여기 앞쪽을 펴주는 거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이 정도에서만 호흡을 진행해 주시면 돼요. 20초에서 30초 정도 반복을 해주시면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게 불편하시다면 즉시 중단하시면 됩니다. 일어나 볼게요. 불편했어요. 어떤 게 불편하셨어요? 팔이 아팠어요. 운동하다 보면 팔 저릴 때 있잖아요. 위로 올릴 때. 있죠. 그럼 팔 저림은 왜 있는 거예요? 목으로 인한 것도 있고 또는 이제 목에서 팔으로 내려오는 팔신경이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흉곽출구 증후군이라고 하는 것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아까 라운드 숄더가 되면은 어깨가 말린다고 설명을 드렸거든요. 그럼 이 앞쪽 공간이 줄어들게 돼요. 그리고 어깨가 떨어지게 되면서 신경이 쭉 늘어나게 돼 있는 상황이에요. 이 상태에서 어깨를 막 털기도 하고 그러는데 털수록 어깨가 뚝 떨어질 때 신경이 쫙 잡아당겨지면서 불편한 느낌도 들 수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돼 있는 상황에서 뭔가 어깨를 들거나 할 때 신경이 찝힌다거나 또는 이 관절에서 찝히는 경우도 있고요. 지금도 우두둑하긴 했는데 이러한 관절의 부정열 때문에 불편한 감각이 계속 생기는 거죠. 이 앞쪽 공간을 늘려줄 수 있는 마사지랑 스트레칭을 병합한 거를 해볼 거예요. 누워보시죠. 홈롤러 했을 때 팔 저리면 이거 하면 하셔도 됩니다. 요거는 가슴을 열어주는 거다 생각하시면 돼요. 이쪽을 기준으로 해볼게요. 앞으로 나란히 한번 해볼까요? 나란히 하게 되면은 이제 이 앞쪽에 근육이 올라오게 됩니다. 대흉근을 잡는다 생각하시면 되는데 일단은 제가 잡아볼게요. 조금 아플 겁니다. 겨드랑이 기준 가운데에서 잡는다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렇게 잡으시면 불편하게 아프니까 손가락 넓은 마디 쪽으로 움켜쥐고 팔 올려보세요. 올릴수록 근육이 고정돼 있기 때문에 뜯어져 나가는 느낌이 좀 들 거예요. 이렇게 팔을 어깨 관절이 아프지 않은 범위까지 올려주시면 됩니다. 위로도 올리시고 이 대흉근은 팔을 모으는 근육이기 때문에 대각선으로 넓게 가져가줘도 괜찮아요. 본인이 스스로 잡고 하면 됩니다. 이 상태에서 이렇게 시원한데 아파요. 자, 이쪽 다리 한번 구부려 보실게요. 이 상태에서 다리를 반대쪽으로 넘길게요. 여기 잡아보시죠. 이 상태에서 팔만 아까 대각선 방향으로 넘겨주셔도 되는데 다리를 그냥 아예 넘길 수 있다면은 손을 놓고 아까 제가 해드렸던 이 대흉근을 잡고 같이 스트레칭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은 대각선 라인이 같이 늘어날 거고 측면 구간도 스트레칭이 될 거예요. 엄청 시원하네요. 아픈데 시원한 느낌이 들 정도로만 하시면 되면 너무 강하게 잡을 필요는 없어요. 그냥 15회 정도 진행한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꼭 호흡을 병행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어깨를 너무 많이 넘기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그러면은 어깨 가동 범위가 너무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아픈 거예요. 범위보다 이 근육에 대한 스트레칭이 더 중요한 거니까 관절이 상하지 않게 해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면은 허리 스트레칭 하나만 더 알려드릴게요. 허리랑 고관절의 유연성이 좀 필요한 거기는 한데 일단 가능한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구부려 보실게요. 그대로 들고 좋습니다. 반대쪽으로 넘길 거예요. 이때 몸이 트위스트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몸이 비틀려질 거고 오른손은 여기 잡을 거예요. 고정할 겁니다. 이제 왼손은 내 발목을 잡으면 돼요. 조금 힘들 수 있습니다. 와. 이 상태에서 몸을 비틀어주면 돼요. 똑같아요. 15초 정도 여유있게 호흡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꼭 호흡을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유지하시고 반대쪽도 해주겠습니다. 손이 안 닿아요. 비대칭 때문에 이 부분은 손을 제가 주세요. 해드릴게요. 파트너가 있다면 늘려줘도 됩니다. 확 누르지는 마시고 그냥 부드럽게만 해줘도 좋으니까 숨 쉬세요. 호흡하시라고 이렇게 한 번씩 말씀드려도 좋고요. 이렇게 15초 정도 하시면 됩니다. 괜찮으시죠? 시원합니다. 근데 힘듭니다. 방금 했던 거는 허리 쪽인데 100이면 100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앉아 있으면서 복근이 길이가 짧아지게 돼요. 그러면은 복직근뿐만이 아니라 외복사근, 내복사근도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대각선 패턴도 같이 가져가 주는 게 좋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자, 이번에는 운동을 진행을 할 거예요. 구분등이 있는 분들한테 제일 많이 시키는 운동 중에 하나인데 Y레이즈라고 합니다. 엎드려 누운 자세에서 진행을 해도 되고 짐볼에서 진행을 해도 돼요. 푹신한 곳에서 해도 상관은 없으니까 일단 자리 지정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짐볼 위에서 해볼게요. 여기에 가슴을 대고 편하게 이 정도로 있겠습니다. 허리에 긴장을 높이지 않기 위해서 무릎을 굽히고 이쪽만 노리고 진행을 좀 해볼게요. 이 상태에서 그냥 주먹 쥐시고 이 엄지손가락을 폈을 때 천장을 향해야 됩니다. 손등이 위로 가게 되면은 어깨 내회전이 걸려서 통증이 유발될 수가 있거든요. 방향을 지켜주기 위해서 저는 엄지를 보통 펴주고 하라고 합니다. 이 상태에서 올려볼게요.
앞으로 뻗어준다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제가 손을 올리고 있는데 이 부분에 힘이 되게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이렇게 등을 펴주면서 약해졌던 하부 승모근이랑 중부를 같이 활성화시킬 수 있습니다. 뒤로 보내는 게 아니라 앞으로 뻗는 느낌이에요. 뒤로 보낸다고 하면은 회원님들이 팔꿈치를 옆으로 벌리거나 하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를 무작정 옆으로 꺾게 되면은 어깨에서 외전 각도가 커지게 되기 때문에 어깨가 충돌 증후군처럼 찝힐 수 있다. 우선 옆으로 벌어지는 거를 막아줘야 되기 때문에 앞쪽으로 들어주라고 말씀을 드리는 편이에요. 옆으로 가게 되면은 이렇게 해서 버틸 때랑 앞쪽으로 한번 벌려보시죠. 앞쪽이 좀 더 불편해요. 앞쪽이 조금 더 불편해요. 그러면은 이건 방향성의 차이이기 때문에 옆으로 벌리셔도 괜찮아요. 지금 요거 괜찮아요? 네. 지금 통증 몇 정도 있어요? 지금 많이 없는데. 그러니까 이제 설명하다 보면 한도 끝도 없는 몸이라서 일단은 본인이 팔을 들어 올렸을 때 불편하지 않은 각도로 찾아서 해주세요. 요 각은 본인이 해주면서 그냥 찾으면 돼요. 옆으로 또 옆으로, 이번엔 조금 더 위로, 이런 식으로. 그 대신에 90도 기준 위에서 놀아주는 게 좋습니다. 위쪽으로 가줘야 하부 승모근이 활성화가 나타나니까 위쪽으로 가능한. 하다가 만약에 허리가 불편하다 그러면은 일단 짐볼에 있는 상태에서는 조금 더 내려앉아서 이렇게 진행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바닥에서 할 때는 다리도 올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팔다리를 같이 했을 때 괜찮으면 하셔도 되는데 만약에 허리가 불편하다 그러면은 어깨만 해주는 것도 좋습니다. 왜냐면은 이 팔, 다리 모두 다 신전하는 상황이니까 이 뒤에서 신전이 너무 과해질 수가 있어요. 요거는 15에서 20회 정도 진행을 해주시면 돼요. 이번에는 A자 운동이라고 해서 등 뒤에 똑같이 조이는 운동 중에 하나인데 그걸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요거는 엉덩이 뒤로 깍지를 껴주실게요. 그쵸, 등을 펴주시고 우리 턱은 살짝 당길게요. 이 상태에서 견갑골 뒤쪽을 조여주시는 겁니다. 이 어깨 쪽에 긴장도가 올라가기보다는 견갑골 이 사이를 조이는 거기 때문에 이쪽에 힘이 들어오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깍지 낀 손은 그냥 축으로 사용해 주시고 이 견갑골만 모일 수 있게 이 부분에 힘이 들어가는 느낌만 나오도록 진행을 해주세요. 만약에 여기에 힘이 들어온다면 내가 어깨를 뒤로 일부러 젖히고 있다고 생각하셔도 돼요. 그러면 후면 삼각근 또는 대원근, 광배근에서 힘이 들어가 버릴 수가 있으니까 견갑골만 모아주는 거에 먼저 집중을 하시고 요거는 유지를 하는 겁니다. 수축을 유도해 가지고 근육 활성화를 높이는 거다 생각하시면 돼요. 약간의 스트레칭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20초 정도 유지를 해주세요. 그리고 힘을 쭉 빼주세요. 만약 어깨선이 떨어져 있다 라고 하면은 어깨를 한번 으쓱해 보세요. 그 상태에서 다시 뒤로 천천히 모은 힘은 유지하고 어깨 으쓱한 힘만 빼볼게요. 주의할 점은 다시 어깨 으쓱하시고 내릴 때 툭 떨구지 마시라는 거. 갑자기 스트레칭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 신경에서 불편한 느낌이 날 수 있어요. 이때 머리가 앞으로 빠져나가지 않게 턱은 계속 당겨주는 게 좋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20초 정도 유지를 하면서 3번 정도 좀 진행을 해주세요. 더 많이 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일단 나 같은 경우에는 제가 수영을 할 줄 알잖아요. 네네. 근데 내가 배영을 할 때 이 동작을 할 때마다 여기 어깨 뒤쪽, 특히 이 견갑골이라고 하는 이쪽 부분이 매우 뭔가 걸리는 느낌도 나고 불편해요. 이게 어깨 아프다고 하는 분들의 특징이 통증이 어디에서 나타난다고 딱 짚지는 못하세요. 보통 그냥 어깨 여기가 불편하다, 팔을 들어 올릴 때 찝힌다, 뭔가 불쾌한 느낌이 있다, 이렇게들 호소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수영을 하게 되면은 어깨 관절이 많이 문제가 생길 수 있죠. 회전근개가 계속 손상이 된다거나 인대가 손상이 될 수 있다거나 이런 부분을 먼저 제거를 한 다음에 수영으로 연계를 해주는 게 가장 좋죠. 오늘은 구분 등과 라운드 숄더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드렸습니다. 먼저 무너진 체간을 펼쳐주는 스트레칭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어깨를 다시 살려줄 수 있는 와이드 레이즈와 같이 하부 승모근에 대한 활성도도 필요하고 물론 정거근도 중요합니다. 이 부분은 조금 복잡하기 때문에 우선은 알려드린 스트레칭 운동을 먼저 진행을 해보시고 궁금하신 게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